가지가 있었는데 지금 이 영화에서 보신 그 장면에 나오는 등장하는 원어는 또 다른 한국인 아티스트인데 이현민이라고 하는 애니메이터가 있어요. 그 애니메이터가 같이 참여를 해서 디자인을 했고 저는 제가 또 했던 거는 영화에서는 안 쓰였어요. 근데 아주 어릴 때 그야말로 갓난아기 모아나 그 모아나를 디자인했었는데 그 베비는 아쉽게도 영화에서 이제 빠졌죠. 그 베비는 이제 딸을 모델로 해서 그 디자인을 했었습니다. 네. 감독님 따님을. 제 딸은 이제 다 컸지만 어릴 때 그 모습이 생각이 나서 어릴 때 그 제 아이가 굉장히 곱슬머리였거든요. 모아나처럼. 그래서 딸을 써야겠다. 그래서 썼었죠. 되게 훈훈한 어떤 그런 감독님한테 아티스트한테 영감을 주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나 싶은데 저는 왜 이렇게 얼굴이 결국에는 그 애니메이션의 사람 캐릭터들을 만들 때 많이 고민하시는 게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어떤 사람을 봤을 때 옆에서 보든 뒤에서 보든 아니면 위에서 보든 만약에 내 친구 어떤 뭐 수영이가 있다면 수영이다 이런 느낌을 받잖아요. 그런데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는 많은 애니메이터들이 그림을 그리기 때문에 이 옆에서 봤을 때, 앞에서 봤을 때, 뒤에서 봤을 때 이 사람의 동일인이라는 걸 주는 거가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모아는 표정이 너무너무 다채로워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은 각각의 장면들은 생생하게 표현하는 데 있어서 동일인이라는 걸 주기 위해서 다양한 그 표정을 가지고 가면서 그 두 가지를 어떻게 좀 과제를 풀었을까도 조금 궁금합니다. 그게 제 전공 분야입니다. 네. 그래서 혹시 그 모아나에 관련된 아트웍들을 보신 분도 계시겠고 안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정말 많은 그림들을 그렸죠. 그래서 제 블로그에는 아마 다 그때 작업했던 그림들을 다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 50여 가지의 모든 표정들을 거의 가능한 한 표현 가능한 모든 표정들을 다 그렸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CG 작업, CG 모델러들이라든지 애니메이터들이 그거를 레퍼런스를 해서 작업들을 했죠. 그래서 계속 이제 피드백을 주고 받으면서 좀 정말 초기 단계의 디자인, 2D 디자인의 어떤 그 본질, 그런 어떤 그런 본질을 CG에서도 잃지 않게끔 유지하는 거 그런 거를 하는 게 제 역할이었습니다. 아마 전공 분야를 하신 감독님이 있어서 그런 표정이 나왔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모아나를 보면서 조금 놀랐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 이제 그 우리처럼 약간 통통하기도 하고 사람 같은 그런 캐릭터를 만들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캐릭터들을 이제 만들 때 약간 특징? 외형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것들도 많은 조사가 필요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도네시아의 그쪽 사람들의 어떤 그 얼굴 형태, 전반적인 형태들을 많이 참고를 했죠. 그 감독들이 그 여행을 그쪽으로 가서 리서치 트립을 가서 많이 찍어온 어떤 사진들. 일관된 어떤 그런 그 형태들이 나타나요. 그 사람들 얼굴에 굉장히 각이 진 얼굴, 거의 육각형에 가까운 광대뼈가 좀 튀어나오고 그리고 굉장히 턱이 아주 턱선이 굵은 그 마오이의 얼굴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형태들을 아주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반드시 써야만 했고 그래서 모아나의 얼굴도 역시 마오이처럼 그렇게 육각형은 아니지만 거의 계란형의 부드러운 육각형 정도 이렇게 이제 설정이 된 거죠. 네. 각이 진 얼굴이다 하면은 보통은 계란형으로 요즘은 많이 이렇게 그걸 선호하는 편인데 사실 그만의 어떤 아름다움이 있다라는 걸 모아나 캐릭터를 보면서 또 한 번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잘 표정이나 특징들을 포착을 해서 캐릭터를 만들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사실은 진짜 모아나 보면서 놀라웠던 건 많은 애니메이션 관계자분들, CG 하시는 분들이
가장 어렵다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동물의 털, 사람의 머리카락이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 기술력이 얼마나 발전돼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동물이 많이 등장하는 캐릭터들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느냐는 CG 기술이 얼마나 발전하느냐 이것과도 관계가 있는데 진짜 모아나를 보면서 그 물에 젖은 머리, 뭉텅이 머리 이걸 어떻게 CG로 만들고 표현을 했을까 이렇게 확 돌렸을 때 이게 지금 앉아서 이렇게 확 뭉탱이로 왔다가 가잖아요. 그런데 그 디즈니는 뭐 머리카락에 관해서는 할 말 많으실 것 같아요. 지금 뭐 대표적으로 정말 세상에서 제일 긴 머리인 라푼젤도 생각나고 그 곱슬머리 어떻게 할 수 없는 곱슬머리 메리다도 생각나거든요. 기술적으로 어떤 기술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어떤 한계는 거의 다 왔다고 생각해요. 사실 뭐 관객의 입장에서는 뭐 더 이상 기술적으로 더 어떤 뭐를 볼 저는 관객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더 이상 뭐 그런 거를 필요 없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이제는 기술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영화의 캐릭터에 몰입을 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 그런 선까지 이제 다다른 거죠. 그래서 캐릭터의 연기라든지 이런 거에 좀 더 이제 애니메이터들이 그런 면에 좀 더 집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된 단계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디즈니는 뭐 이제 머리는 다 해봤죠. 근데 이런 긴 생머리 같은 건 안 해본 것 같아요. 그게 가장 솔직히 또 가장 쉬울 것 같긴 한데. 네, 다음 헤어스타일을 또 기다려 보면서 그 모아나는